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이 올겨울 최고 추운 날이라고 합니다. 물론 내일 아침 기록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오늘 아침 서울 지역 체감온도 영하 23도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추울 때 더욱 화재 사고 대비하셔야겠는데 오늘 뉴스라이브에서는 미흡한 소화시설과 화재 대응책 점검해봅니다. 1월 24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비치된 소화기가 묶여있어 사용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동절기 화재 발생 건수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전열기구 사용이 주된 원인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진행돼 온 송파구의 구립 어린이집 확대 사업으로 올해까지 총 34곳이 신설될 전망입니다. 강남구 첫 보행자 우선도로가 조성됐습니다. 신논현역과 강남역 사이 마세거리 구간입니다. 한파가 시작되면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발생했습니다. 어제는 강동구 명일동의 한 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초기 진화에 나섰던 상인들이 정작 시장에 설치된 소화기는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화재를 막기 위한 소화기가 무용지물 이었다는 게 상인들의 얘기입니다. 첫 소식 박영찬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길끝에선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제 오전 7시 30분쯤 서울 강동구 명일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영업을 하지 않는 새벽 시간에 불이 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시작된 주변에 점포 3곳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화재 장소 인근에 살던 주민들은 소리와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합니다. 탄내, 고무 탄내 나지 전기 탄내 같은 거 있죠. 예. 그게 나더라고요. 뚜두둑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바깥으로 딱 내다보니까 불길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부탄가스가 터지는 소리 같은 것 같아. 불이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인들은 시장 안에 설치된 소화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소화기에 안전핀을 뽑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명일 전통시장 화재 현장의 모습입니다. 점포 3개가 불에 탈 정도로 큰 불이 났었지만 초기 진압을 하는데 상인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설치된 소화기에 안전핀들이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케이블 타이 때문에 손을 다친 상인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소화기도 있었다며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합니다. 마음은 급하지. 이걸 소화기는 빨리 사용해야 되겠지.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코가 막혀가지고 핀을 못 뽑아. 핀을 뽑으려 하다 보니까 이게 밴드가 차 있으니까 안 빠지니까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손을 다치게 된 거지. 시장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강동구청 관계자는 평상시 안전핀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손으로도 쉽게 뗄 수 있는 재질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화재 현장에서 안전핀 제거가 쉽지 않았다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큰 만큼 보다 현실적인 소화기 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딜레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이처럼 요즘 같은 한파에는 전열기구를 사용하다 보니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계절별 화재 발생 건수를 조사해보니 동절기에 1년 발생량의 3분의 1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불조심, 허투루 넘겨선 안 되겠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이후 3년간 서울시에서는 약 18,000건의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동절기인 11월에서 2월 사이 발생한 화재는 5,800여 건으로 전체의 32.2%를 차지했습니다. 사망자의 39%와 부상자의 37%도 같은 기간 발생하는 등 동절기의 화재 발생 위험은 통계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건조한 날씨와 늘어나는 전열기구 사용이 화재 위험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거주자들의 부주의입니다. 부주의. 전기, 담뱃불, 특히 전기 같은 경우에는 보온 관련해서 히터, 이런 전기 열선, 여기서 많이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년간 난방기 등 계절용 기기가 원인이 된 화재는 945건에 달하는데 수도 배관 등에 설치되는 동파 방지용 열선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생활용품 중에서는 전기장판과 전기 히터 순이었습니다. 특히 전기장판을 구부려 보관하거나 라텍스와 함께 사용하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온오프 스위치가 달려있는 기기를 사용해서 퇴근하시거나 집에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꼭 좀 꺼주시고 이런 안전관리에 좀 특별히 신경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소방당국은 동절기 화재 인명피해의 절반 이상이 주택에서 발생하는 만큼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용 감지기 설치에 참여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얼마 전 제천과 종로에서 발생한 화재가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화재는 한순간에 많은 것들을 앗아가게 됩니다. 조금 전 기사로 전해드린 엄정규 기자가 지금 한 자치구 소방서에 나가 있습니다. 화재 대응책 짚어보겠습니다. 엄정규 기자. 네, 저는 지금 구로 소방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구로 소방서 관할에서는 얼마나 많은 화재가 발생했습니까? 네, 구로 소방서는 구로구와 금천구 이렇게 두 개의 구를 관할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화재로 총 661번 출동했고 재산 피해는 약 10억 원, 인명 피해는 12명이 발생했습니다. 구로와 금천은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은 물론 디지털 단지 등 대규모 산업 단지가 몰려 있어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자치구 중 하나입니다. 예. 최근에 화재 사고 특히 제천 화재 이후에 소방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데 현재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그 내용은 장현태 구로 소방서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구로소방서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동절기도 하고 앞선 대형 화재 사고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도 최근 대형 화재 인명구조 대책을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요즘 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도에 구로소방서 화재 중에서 그 56%가 그 부주의에 의한 그런 화재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런 대책을 조금만 주의하면은 가정에서든 안전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구로소방서에서는 종로 화재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그 400제곱미터 미만의 그 숙박업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로금천에는 61개소가 있고 또한 제천 화재 관련해서 찜질방 또는 그 목욕장이 그 저희 선에 29개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전수 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소방차를 현지에 배치해서 현지의 그 상황에 맞는 그런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그런 위험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주요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도 호텔이라든가 또는 그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영화관 이런 곳에 비상구 단속 등 그 철저하게 그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대응안의 골격은 마련된 것 같은데, 근데 지역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 그리고 금천구만의 특별한 화재 대응 정책 뭐 이런 게 있으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로구는 그 신도림역 그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그 신도림역이 있고 신도림역에는 그 디큐브 또 테크노마켓 등 그 다중이용 시설이 밀집돼 있습니다. 또 구로구에는 서울시의 유일한 돔구장이 설치돼 있고 이곳에 대한 안전 대책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금천구에는 그 가산 그 디지털 단지의 아파트형 공장 또는 금천구청 주변에 있는 그 고층 아파트들이 요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 대책을 추진해서 안전한 금천 구로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이 구로 소방서입니다. 근데 금천구도 관할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금천구에는 소방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화재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 구로 소방서에서 본서에서 그 금천 화재 출동할 때는 보통 러시아워 시간에는 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가장 중요한 특수 차량이 20분에 도착한다는 이야기 되기 때문에요. 이래서 지금 금천 소방서를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그 부지 매입을 8월 달에 추진하고 그다음에 금년 8월 이후에는 그 설계와 또는 그 동시에 그 건축을 추진해서 2019년도에는 금천 소방서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주민 안전을 위해 소방서가 신설되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동절기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시청자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겨울철에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부주의한 화재가 많습니다. 전기라든가 또는 그런 조그만 그런 부분에 화재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그 예방에 철저히 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소방도 어느 재난이 발생되면은 신속한 출동과 또는 직원들의 그 훈련을 통해서 어떤 재난에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절반을 넘는군요. 우리가 더욱더 주의해야 할 이유가 아닌가 맞습니다. 싶습니다. 그런데 엄 기자는 취재하면서 이 화재 현장 많이 접하셨을 텐데 느끼셨던 점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화재를 경험해 본 건 아니지만 취재 때문에 화재 현장을 많이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예. 그야말로 화재는 한순간이고 그 현장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아니란 마음은 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자나깨나 불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구로 소방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엄정규 기자 수고했습니다. 모든 사고가 그렇겠지만 이 화재 사고는 특히 주변의 모든 것들을 앗아가기 마련입니다. 계속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주변 한번 돌아보셔야겠습니다. 구로 소방서 연결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식사도 좀 아이들 점심도 좀 안전한 재료로 하고 일단 이제 국가에서 하는 공교육이니까 공기가 있으니까 믿을 수가 있죠. 제일 문제는 신뢰에 관한 문제니까 한 390대 1 정도? 아이를 맡겨야 하는 부모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정원 문제로 들어가기 힘든 게 현실이죠. 이런 이유로 송파구가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목표는 2배 확대. 보도자료 팩트체크 오늘은 송파구 구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돼가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지난 2016년 3월 수립된 송파구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계획안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발맞춰 공공보육 수급률을 높이겠다는 게 주된 내용. 44개에 달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3년에 걸쳐 68개로 확대하겠다고 목표했습니다. 1년 뒤 구는 한 번 더 어린이집 확대 계획안을 발표하는데 2배 확대, 총 80개소를 목표합니다. 그로부터 2년, 국공립 어린이집은 몇 개나 늘었을까? 2016년 2곳이 개원했고 지난해는 12곳이 추가로 문을 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삼전동과 위례동에서도 어린이집 공사가 진행 중으로 올 상반기 중 10개소 개원, 이외 10여 곳에서도 올해안 개원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44개로 시작해 올 연말까지 78개, 구는 당초 계획했던 어린이집 2배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80개소를 확충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잡았었고요. 이제 예산을 확보하거나 사업을 확정짓는 걸 기준으로 해서 80개소 확충 목표는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2배 가깝게 늘릴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일까? 구는 계획안에서 아파트 1층을 매입하거나 단지 내 의무 보육시설을 무상 임대해 어린이집을 만들고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계획했습니다. 땅을 사 건물을 짓는 것보다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신축으로 어린이집을 지을 경우 땅값과 건축비를 포함해 25억 원에서 4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1층을 매입할 경우 8억 원에서 10억 원,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 의무 보육시설을 무상 임대받았을 때 드는 비용은 3억 원 미만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2배 확대가 가능했습니다. 어린이집 수가 늘면서 현재까지 1,000명에 달하는 아이들을 국공립에 더 수용할 수 있게 됐고. 아유, 너무 좋죠. 뭐가 좋으신 것 같으세요? 가까워서 좋고 이제 새로 생겨서 깨끗해서 좋고. 일부 단지에서는 아파트 이미지 개선과 집값 상승까지 이끌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존재하다 보니까 입주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그 아이들의 이제 등하원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주변에 이제 그 뭐랄까 이동이라든지 하는 게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하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송파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어린이집 개원을 목적으로 구가 2016년도에 매입한 곳인데요. 아직까지 이렇게 빈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근에 국공립이 단 한 곳도 없어 아파트 1층 어린이집을 계획했지만 주민 동의율이 50%를 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벌써 2년째 공식 간담회를 진행하고 각 가정을 방문해 설명도 했지만 주민들은 소음과 주차 불편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피해는 말도 못해요. 여기 시끄러워서. 시끄럽고 여기가 제일 교통질 여기가 안 좋은 데인데 여기 막히고 뭐. 하지만 주민 반대가 있었던 타 지역 1층 어린이집의 경우 걱정했던 주민 민원은 없었습니다. 현관문에 부직포를 붙이고 중문 등을 달아 소음을 잡은 겁니다. 처음에는 좀 저도 겁을 좀 먹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직접 찾아뵀을 때 불만을 나타내서 공감해주고 이렇게 또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 인사 말씀드리고 얼굴들이 많이 변하는 표정을 봤었거든요.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를 목표로 야심차게 추진 중인 송파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여전히 순항 중입니다. 하지만 구가 계획했던 사업이 온전히 마무리되기 위해선 내 집 앞에 혹은 인근에 어린이집이 들어와도 괜찮다는 주민들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할 겁니다. 보도자료 팩트체크입니다. 어제 낮 4시쯤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주택 지하주차장에 정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변에 있던 자동차 3대가 불에 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3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나고 지하주차장 1층에 있던 운전자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운전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신고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처참하게 찌그러진 차들이 도로 위에 널려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에서 주행하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 차량 5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와 동승객 등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낮 1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 불로 성형외과에 있던 직원과 환자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성형외과 탕비실에서 전기 합선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먼저 고려해 설치하는 도로를 보행자 우선 도로라고 합니다. 강남구에서는 처음으로 강남역 마세거리에 보행자 우선 도로가 조성됐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지혁배 기자입니다. 한낮인데도 지나는 사람과 차량들로 거리가 북적입니다. 신논현역에서 강남역 사이 이면도로 구간. 실효성이 없던 인도와 차도의 구분을 없애고 교차로를 중심으로 도로에 디자인을 입힌 보행자 우선 도로입니다. 강남역 마세거리는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인근에 국기원, 강남스타일 포토존, 미디어폴 등이 있어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처음으로 조성된 보행자 우선도로. 신논현역에서 강남역으로 이어진 마세거리 700m 가운데 절반인 신논현역에서 CGV 강남점 구간 350m가 지난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시한 만큼 생활도로로 지정해 30km로 속도를 제한하고 노면 표시와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바닥 중앙에는 교차로 알림이를 설치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경각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차량들이 교행하는 교차로인데요. 이 교차로 알림이는 차량 전조등 불빛을 인식할 수 있어 어두울 때 빛을 받으면 붉은색으로 깜빡이게 됩니다. 강남구는 이 도로를 조성하면서 30년 이상 된 낡은 하수관까지 교체했습니다. 노후된 하수관, 그다음에 다시 덧칠하고 아스팔트 깔다 보니까 되게 지저분했었어요. 공사하느라고 되게 이제 소음도 심하고 먼지도 난다고 좀 불평도 하시고 민원도 제기하셨는데 다 완공되고 나서는 거의 다 지금 되게 만족하고 계세요. 퇴근 시간 이후엔 시간당 2,000명의 보행자가 혼잡하게 얽히는 강남역 마세거리. 올해는 남은 절반 구간에도 보행자 우선 도로가 조성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요즘 구청 1층 로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무적이고 딱딱한 민원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카페나 도서관 등이 들어서면서 한층 더 친근한 이미지가 되고 있습니다. 성동구청 1층도 최근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조성엽 기자가 담았습니다. 건물 5층 높이의 책장이 아래를 굽어보듯 섰습니다. 누군가는 사방에 꽂혀 있는 책을 잡았고 누군가는 커피를 손에 쥐었습니다. 335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대형 북카페를 연상시키는 이곳 성동구청 1층 책마루가 개관했습니다. 비전 갤러리가 있던 이곳은 많은 탁자가 있는 사색의 공간이 됐습니다. 이곳은 소규모 공연도 할 수 있는 계단 마당입니다. 모퉁이를 돌면 이렇게 커피 한 잔을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카페도 있습니다. 이곳에선 전기 간행물도 읽을 수 있습니다. 성동구청 1층은 이렇게 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0억 원을 들인 책마루엔 다락방처럼 꾸며진 곳과 7가지 색으로 물든 무지개 라운지도 있습니다. 기부받은 책을 포함해 무려 2만여 권의 책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책이 많아서 좋아요. 책이 많으니까 엄마랑 자주 올 것 같아요. 공사해가지고 좀 불편했거든요. 못 들어와서. 근데 오늘 모처럼 시간 내갖고 와서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광진구에 사는 동생을 또 불러내갖고 여기 지금 자랑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책마루는 딱딱하고 틀에 박힌 공공기관의 이미지를 벗어나자는 취지로 조성했습니다. 여기에 민원인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의 구청 내 쉴 곳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도 한몫했습니다. 원래 관공서 하면은 되게 딱딱한 분위기로 구성됐는데 일단 구청에 와서 좀 편안하게 있다가 차도 마시고 책도 보고 또 업무도 보고 그런 공간으로 좀 바꾸자 하는. 책이라는 한자어에 으뜸되는 것이라는 뜻의 마루를 합친 책마루.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북카페이자 멋진 쉼터로 주민들이 으뜸으로 꼽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지난해 소방관 한 명이 경험한 외상 사건은 평균 9.5회. 문제는 높은 직무 스트레스에 비례해 우울증과 알코올 장애도 심해진다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화재가 많아지는 겨울철입니다. 이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더불어 이들의 근무 여건은 어떤지도 함께 되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